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1명 발생했습니다. 엿새째 두 자릿수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편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힘들어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방역과 경제 함께 가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 얘기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평일 오전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 50분부터 2시 3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주요 대응책들 살펴보겠습니다. 유민호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상황 살펴볼까요? 네,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91명 늘었습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폭발적인 증가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엿새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고 전날보다 확진자가 증가해 세 자릿수에 육박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는 57명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13명, 경기에서 21명이 발생했고 인천에서 확진자 6명이 추가됐습니다. 전국적인 확산세로 이어지진 않고 있지만 부산에서 확진자 10명이 나왔고 대전과 울산, 경북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3명 늘어서 누적 4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5천여 명을 기록했고 약 1,400명이 격리 중인 상태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위중하거나 중증 상태에 빠진 환자는 7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들어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은 건 지난 7일과 15일 두 번뿐입니다. 추석과 한글날 연휴가 지나고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도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으면서 안정세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는데, 하지만 이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등 가족 지인 모임 등에서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면서 이 집단 감염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게 아니란 신중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사망자가 많이 늘었는데요. 서울부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도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서울에선 어제 하루 모두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적 기준 5,700여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강남권 지인 모임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졌고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서울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시간 동안 발생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이 기간 해외 유입을 포함한 확진자 14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강남 서초 지인 모임에서 4명이 확진자 명단에 올라 총 13명이 확진됐습니다.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가 5명, 해외 유입이 2명으로 파악됐고 타시도 확진자 접촉자도 1명 발생했습니다. 이전 집단 감염과 산발적 확진 사례로 구성된 기타는 2명으로 이뤄졌습니다. 네, 아직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데 어디에서 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시간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자치구는 3명을 기록한 강남구입니다. 개포동, 세곡동 주민은 각각 앞서 확진받은 강남구민의 가족으로 확정됐습니다. 또 다른 개포동 주민은 기존에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구민의 접촉자인데요. 이들 3명은 모두 어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남구는 역삼동 소재 당구장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구민 2명을 포함해 총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걸 확인하고 추가 접촉자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치동 소재 학원 강사 1명이 확진된 것을 두고 강남구는 해당 강사와 접촉한 수강생과 직원 등 60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확진된 강사는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강의를 진행해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강남구에서만 최소 2곳의 다른 학원에서 강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첫 증상이 나타난 지난 13일부터 5일간 출근해 학생들을 가르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수험생 건강을 위해 광내 학원 강사 2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강남구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대형 입시학원을 시작으로 성인학원, 교습소 등 시설 3천여 곳으로 검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강남구는 대치이동 주민센터 공터 앞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실내에서 여러 명이 밀집해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수능을 앞둔 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불안감도 그만큼 커질 것 같은데요. 다른 자치구들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강서구에서는 타시도 확진자 1명이 발생했는데 대전 대덕구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확진자의 동거인 1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강서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도봉구에서는 자가격리를 이어오던 구민 1명이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동구에서는 옥수동에 거주하는 60대 1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난 9일부터 증상이 발생했지만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11시부터 40분가량 옥수동 소재의 한 성당에 방문한 것으로 이 확진자는 파악됐습니다. 서초구에서 발생한 1명은 관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서초 지인 모임 집단 모임 관련 확진자와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자치구마다 확진자가 나오면 이제 동선을 공개하고 있는데 새롭게 들어온 소식이 있나요? 네, 역학조사를 통한 동선 공개도 자치구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지난 19일 확진된 신정삼동 거주 확진자가 강남구 직장 내 접촉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마포구는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성남시 확진자의 광내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 14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 홍대 인근에 있는 타로 카페 사주 타로샵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포구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동시간대 방문자 중 유증상자는 구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중랑구는 묵일동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교사는 그제 확진됐는데 지난 15일부터 인후통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밥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는데요. 이 중랑구는 해당 어린이집을 방역 소독하고 다음 달 2일까지 폐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과 교사,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체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중랑구 관계자는 확진자가 근무한 어린이집과 방문 장소의 접촉자가 모두 파악돼 추가 감염의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경기도와 인천 상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경기도에서 확진자가 21명이 나왔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서울을 포함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 SRC 재활병원과 관련해 어제 낮 12시 기준으로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6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마스터플러스 병원에서는 격리 중이던 7명이 추가로 양성 반응을 보여 누적 확진자가 70명이 됐습니다. 경기 고양시도 어제 파주에 거주하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설사와 복통 증상을 보여 지난 12일부터 그제까지 문산읍에 있는 B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그제 퇴원 후 문산읍에 있는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폐렴 진단이 나오자 곧바로 고양 명지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A씨는 명지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그제 밤 11시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병원이 연관돼 있는 만큼 또 다른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인천시는 어제 기준 남동구에 사는 40대 부부와 고등학생 아들 등 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고등학교 3학년이 확진자 1명이 남동구 모 고등학교에 등교해 수업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해당 학교 고3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체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결과에 따라 확진자가 속한 고등학교의 등교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유민호입니다. 네, 유민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58분 54초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저희가 현장이 준비가 되면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코로나 관련된 이슈 자세하게 살펴보죠.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경제평론가시죠.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교수님, 신규 확진자가 91명 발생했습니다. 이 추이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이제 어제는 상당히 확진자가 적게 나왔습니다. 총 58명이 나온 데다가 국내 발생은 41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91명에 국내 발생이 이제 57명이 나왔습니다. 조금 증가했죠. 그래서 예.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월화는 온전히 반영이 잘 안 돼서 수목금토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상당히 적은 확진자 수가 나오니까 방역 당국도 폭발적인 양상은 없을 것 같고 이거 하향 완전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약간 희망 스킨 그런 어떤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부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이 사실을 명확히 드러낸다고 볼 수 있고 예. 또 하나는 우리가 1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폭발적으로 환자가 나오지는 않지만 기존의 집단 감염이 계속 규모를 키워가고 있고 네. 거기에서 파생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1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도 여전히 위험 구간에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두 가지 좀 짚어볼게요. 일단 해외 유입 환자가 저희가 어제도 지적했지만 오늘 30명이 나오면서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크게 뭐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우려할 부분은 아닌 거라고 봐야 하나요?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예. 우리 정부 당국은 기본적으로 봉쇄 전략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외국 여러 곳이 특히 이제 국내를 방문하는 그런 국가들에게서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향후에 확진자 수가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 잠시 후에 나눠보고요. 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현장으로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한 주 신규 환자 발생 수는 급증 상황 없이 두 자리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양병원, 방문센터, 방문 판매, 콜센터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신규 확진 환자 수가 확실히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불안 요소입니다. 오늘 아침 중대본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겨울철 계절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이 호흡기 감염병을 함께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올해 초 우리나라의 인플루엔자 유행이 조기에 종료된 점, 또 남반구의 인플루엔자 유행이 크게 줄었다는 점 등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다시 느슨해지는 경우 인플루엔자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발열 환자가 밀집하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확산의 매개 장소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백신을 통한 계절 독감 유행의 억제, 의료기관의 적정한 진료 절차, 항바이러스제의 선제적 투여 등의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1,9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개인 방역 수칙과 거리두기 실천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 제기로 일시 중단하였던 백신 무료 접종 사업은 안전성 검증을 마치고 10월 13일부터 재개하였으며 현재 830만 명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아동, 청소년 등 무료 접종 대상인 분들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절 독감이 유행하는 징후가 나타나면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선제적으로 투여할 계획입니다. 우선 11월 중순부터 유행주의보 발령이 없어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향후 인플루엔자 유행 양상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타미플루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성인을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은 약 5,000원 수준이 됩니다.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시는 경우 발열 증상이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집에서 쉬면서 증상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진단 도구를 11월까지 도입하고 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검사 수요가 증가할 때 선별진료소에 대해 검사 인력과 시설을 추가로 확충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에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경우 지켜주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먼저 전화나 앱으로 예약을 한 뒤 방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가능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의 진료 절차에 대해서는 접수, 대기, 진료의 각 단계별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표준 감염 예방 수칙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의료기관에 들어갈 때에는 먼저 발열 확인과 손 소독을 하고 접수창고에서는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직원이 얼굴 가림막을 착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진료 대기 공간에서는 최소 1m 이상 환자 간의 거리 두기를 지키고 다른 환자들과 최대한 동선을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우리 모두가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거리 두기 노력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에 대한 전국 일제 점검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약 16만 명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추진하는 한편 종사자 행동 수칙을 마련하여 온라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내일부터는 전국의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 폐쇄병 등의 방역 실태를 2주간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요양병원 1,476개소, 요양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보호기관 6,124개소, 정신병원, 폐쇄병 등 423개소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방역관리자의 지정 여부와 종사자, 이용자들에 대한 발열 등 의심 증상 확인 여부, 외부인 출입 통제와 의심 종사자의 업무 배제 등 방역 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집단 감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조금 더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일제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방역 수칙의 고의적인 위반에 따라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험 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 등 방역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고위험 시설 가운데 직접 판매 홍보관은 집합을 금지하고 그 이외 11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수가 밀접하는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시설별 특성에 따른 강화된 수칙을 추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음식점과 결혼식장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16종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늘부터 2주간의 이러한 방역 조치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그 이용이 증가하는 주말 기간 동안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고위험 시설뿐만이 아니라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는 경우 집합 금지를 시행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할 계획입니다.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큰 클럽과 헌팅 포차의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거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다면 무대 운영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와 같은 추가적인 제한 조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 스페인 등에서는 클럽에 대하여 춤추기 금지, 테이블에서만 음료, 식사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방역 상황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수도권과 같이 1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로의 조정에 따라 국민들의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뿐 아니라 각 시설에서 요구되는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의 방역 실천을 위해 각 시설에서의 감염 위험도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방역 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스크 산업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의 마스크 생산 역량이 크게 향상되고 재고량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해서 10월 23일부터 수출을 전면 허용하고 거래 시에 사전 승인과 사후 신고를 폐지합니다. 불과 8개월여 만에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게 개선된 것은 산업계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제 산업계의 고충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때입니다. 새로운 규격 신설 등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자, 브리핑 내용 중에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양병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하는데 이게 필요한 작업인 거죠? 좀 늦은 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 또 정신병원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16만 건에 해당하는 그런 전수검사 조치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 방역 강화 조치도 하겠다는 거죠. 마스크 착용 등.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좀 시기는 늦었습니다만은 뭐 잘하는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관련해서도 우리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이제 어제 식약처에서 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을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국내 공급이 충분하다고 판단은 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재고가 많이 쌓인다, 이제 국내 공급이 이제 수요를 많이 넘어섰다라는 의견과 뭐 이런 요청들은 많이 나왔었는데 당국은 좀 신중하게 많이 받아들였었고요. 어쨌든 이제 내일 모레 23일부터는 크게 두 가지를 풉니다. 이제 수출 총량제라고요. 현재는 마스크 생산 업체가 50% 이상 수출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출에 제한을 뒀던 부분인데 이것을 완전히 풀게 되고 두 번째 사전 승인제라고 해서 국내에서 팔 때도 20만 개 이상을 이제 공급하거나 팔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았어야 됐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도 다 풀어지기 때문에 23일 이후부터는 아마 마스크 제조업체들에게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당국에서도 어쨌든 최대한 이번 이런 규제를 늦췄던 것이 혹시나 이제 8월 말 같은 재확산이 와서 마스크 수급에 차질이 생길까 아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워낙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생산 설비를 많이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수출을 해야 되고 뭐 이것은 또 우리가 뭐 원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또 유럽 쪽에서 굉장히 이제 극심한 재확산들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뭐 주식시장 좀 잔인하기는 하지만 이 얘기 나오니까 오히려 주가는 좀 마스크 제조업체들에서 오르는 뭐 이런 현상도 나왔습니다. 일단 뭐 그러면은 국내
중에서 혹시라도 확진자가 좀 많이 발생을 해서 마스크를 착용을 더 강화하는 시점이 와도 우리가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 네, 거겠죠? 당국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수요 확보가 부분은 됐다.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K마스크라고 해서 우리나라 K방역이 워낙 인정을 받고 있는데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개표하는 그 개표 요원들이 우리나라 KF94 마스크를 쓸 예정이라고 하던데 이건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연방 정부가 이제 큰 틀에서 관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거기 선거 관리 요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방역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공식 마스크로 이제 KF94가 선정이 돼서 아마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을 다 착용하게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이제 마스크를 통한 한국의 바이오, 마스크까지는 바이오는 아니지만 바이오로 가기 직전까지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데 뭐 혁혁한 공로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제 그거의 마지막 뭐 결정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의약 네. 외품과 네. 관련해서 뭔가 좀 자부심이 생기기도 하네요. 마스크와 관련해서. 네, 이제 마스크까지 됐으니까 예. 그 다음으로 가야죠. 이제 제약 바이오까지도 좀 성공했으면 네.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민호 기자의 리포팅에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서초동에서 이제 대치동에서 학원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정부 당국이 관내 학원 강사 2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교수님, 사실 어제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비현실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예. 근데 이 정책에 대한 결정 어떻게 잘한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잘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선 하나는 거의 2만 명이나 되는 이제 학원 강사인데 그러면 왜 학원 강사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만일에 학원 강사 중에 감염자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학원 강사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그 학생들 개개인의 동선이나 학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예. 할 때 이게 생각보다 범위가 커지면서 굉장히 큰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검사 단위도 커질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는 훨씬 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학원 강사에게만 검사를 하느냐. 이렇게 볼 때 서초동이 이제 수능과 관련해서 워낙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상당히 이제 어떤 감염 확산에 예. 대한 우려도 있으니까 무언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전체를 다 하자니 비현실적이고 또 안 하자니 여러 가지 우려가 증폭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학원 강사들만 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학원 강사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학원 강사들만 한다고 하는 이런 어떤 좀 뭔가 매치가 안 되는 그런 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강사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같은 공간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학생들의 동선을 파악해서 좀 유력하게 위험 요소가 있는 곳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 대치동에 학원 강사분들이 2만 명이나 계신지는 몰랐어요. 그렇죠. 이게, 뭐 예. 교육 학원의 메카죠. 네. 그만큼 학원 강사들도 많이 있고 한 타임, 두 타임 뛰로 서초동에 그 대치동에 오는 이제 그런 강사까지 포함해서 아마 한 2만 명 정도가 되지 않는가. 그 학생 수는 당연히 이제 수십만 명이 되겠죠. 다른 지역에서 올 텐데. 근데 다만 좀 당국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후속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2만 명 학원 강사들을 전수 검사를 했는데 이제 그중에 확진자가 만약에 확진자가 나왔다면 그 다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해당 학원만 문 닫아야 되나. 근데 그 학원 강사가 만약에 여러 군데를 예. 뛰었다라면 거기 다 문 닫아야 되겠고 그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학생이 또 다른 학원에 예.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락다운을 해야 될까를 지금이라도 기준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수능이 수능이 남아 있는데 남았잖아요. 예. 이제 학원 강사분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 확진자가 나왔어요. 막 전체 대치동 셧다운. 그럼 이제 과연 학부모들 반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지금부터 컨틴전시 사전 시나리오가 갖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탁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수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수능을 볼 때 이제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을 하고 그렇게 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이런 가림막도 설치해야 한다, 설치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예. 생각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고등학교 고3 현장에서는 마스크를 끼고 수업도 하고 시험 모의고사도 치고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험 당일날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보는 데 대한 훈련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림막을 하고 시험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부모들도 또는 네. 학생들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앵커와 저 사이에는 말을 서로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네. 가림막이 필요하지만 고3인 경우에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시험만 치기 때문에 일단 가림막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가림막에 들어갈 예산이면은 오히려 학생들이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 동안 네. 시험을 치고 나면 마스크가 땀에 젖을 수도 있고 거기에 바이러스가 묻을 수도 있으니까 시험이 끝나는 시간마다 중간에 환기를 해야 되는 그때 새 마스크로 오히려 갈아주는 것이 방역에 도움이 되면서도 학생들에게 호흡도 편하게 하면서 충분히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릴렉싱 타임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방역 당국에서는 가림막보다는 제가 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나 또 여러 가지 방역 차원에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두 번째는 이제 그날 당일 열이 나거나 아니면 유증상을 보이는 학생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는 그 학생들만 따로 다른 교실에서 시험을 치도록 조치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합해 보입니다. 다만 이 학생들이 유증상이면서 그 속에서 감염자들이 있으면은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이 끝나면 검체를 채취한 다음에 학생들을 자가격리나 아니면 시설격리를 하고 그 다음에 검사한 결과를 알려서 그 학생들이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독감 백신 접종한 사망자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고창에서 70대 여성이 숨졌고 대전에서는 80대 남성이 사망을 했는데요. 오늘 또 제주에서는 60대 남성이 사망을 했습니다.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이 이제 총 4명이 됐는데 연관성을 아직 확인은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보건당국의 입장이거든요. 이게 직접적인 사인이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직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이냐 아니냐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독감 백신은 맞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다만 이제 독감 백신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은 크게 네. 이제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나필락시스라 그래서 예. 바로 급격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조금 더 지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길랭바레 증후군이라고 예. 한 100만 명당 1명꼴로 이제 나타나는데 예. 전신마비가 되면서 사망에도 이를 수 있고 아니면 평생 동안 전신마비도 될 수 있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나필락시스와 같이 아주 급격한 알레르기 반응인 경우에는 접종을 하고 나서 1시간 이내에 나타나거든요. 바로 증상이 이게. 나오는군요. 예, 그다음에 길랭바레 증후군은 좀 더 긴 시간, 맞고 나서 좀 더 긴 시간에 걸쳐서 긴 시간이라 하면 대략 어느 정도? 예를 들면은 한 5일, 10일 이후에부터 서서히 나타날 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백신을 맞고 나면 바로 병원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한 30분 정도 병원에서 기다리시면서 몸에서 급격한 반응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하는 거를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 또 댁에 돌아가셨어도 요즘에는 자기 공간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백신을 맞은 경우에는 꼭 공동의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셨다가 독자적인 공간으로 이동하셔야 혹시 생기는 문제에 의해서 다른 분들이 대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아나필락시스 쇼크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반응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그 의료기관에 머물렀다 이 증상이 혹시라도 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처치가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나필락시스의 대표적인 거는 호흡을 못하는 거거든요. 예. 호흡 부전이 생깁니다. 호흡 부전이 생기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쓰러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만일에 병원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의사 선생님이 즉각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 네. 그래서 복숭아를 먹고 나서 아나필락시스에 빠지게 되면은 병원에서 즉각적으로 에트로핀이나 이런 거를 주입을 하면서 즉각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치 수단이 있으니까 반드시 병원에서 접종을 받은 다음에는 한 30분 정도 경과를 지켜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지금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하는 경우가 사례가 많이 있나요?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한 차례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50대 아마 여성분이었을 건데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한 차례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길랭바레 증후군에 좀 경증인 길랭바레 네. 증후군을 앓으면서 폐렴 증상이 악화되어서 사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길랭바레 증후군이 생기게 되면 근육을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마비 증상이 오기 때문에. 예. 이것 때문에 아마 폐렴이 악화되어서 아마 사망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예. 독감 백신의 후유증이다라고 인정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 이외에도 몇 차례의 사망이 있었지만
독감 백신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는 어려워서 독감 백신에 의한 사망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건도 4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과연 독감 백신에 의한 직접적인 사인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네. 좀 더 당국의 발표를 기다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경제 관련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어제 살짝 얘기하긴 했습니다. 소비 할인권 지원 이게 내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설명 좀 해주시죠. 소비 쿠폰, 뭐 지금 나왔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5월에 1차 긴급재난지원금 풀렸을 때 소비 심리도 그렇고 소비 지표가 크게 개선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당국이 준비했던 게 뭐냐면 이제 8월, 9월, 10월은 추석이니까 이때까지 좀 내수를 끌어보자 해서 냈던 아이디어가 네. 약 한 1,700억에서 2,000억 원대 규모의 8대 분야의 소비 쿠폰 발행이었습니다. 가령 여행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영화, 예. 체육시설. 쉽게 말하면 한 40% 정도의 할인 쿠폰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매다 예약을 할 때 그 쿠폰을 먼저 받고 쓰면 뭐 한 30% 할인을 받게 되는. 근데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8월 중순에 이제 재확산 터지면서 이제 완전히 무기한 이제 네. 막아놨죠. 그것을 이번에 다시 잠잠해졌기 때문에 풀겠다라는 건데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8대 분야 중에서 일단 여행과 숙박, 외식은 이번에는 일단 잠정적으로 묶어놨어요. 이게 이제 또 재확산이 될까 우려하는 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결국 소비 쿠폰은 나가서 써야 되니까 대면 접촉이 많은 이런 숙박, 여행, 외식은 안 쓰게 되고 예. 결과적으로 남은 분야들, 가령 공연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용을 하시면 이제 큰 폭의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네. 영화 같은 경우가 지금 6,000원 할인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2매. 그러니까 12,000원까지 쓸 수가 있거든요. 거의 반값이죠. 물론 이제 영화 관람료가 인상이 되면 반값보다는 조금 높겠지만은 그래서 예.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고 8대 소비 쿠폰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착순입니다. 이 연인원은 뭐 80만 명 적용, 예. 120만 명 적용인데 이거 먼저 받는 사람이 갖게 되는 그러니까 네. 한도가 차면 이제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농산물 할인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은 좀 맞춰서 빨리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다만 이제 숙박, 여행, 외식이 제외가 되니까 특히 이제 여행 쪽에서는 굉장히 고된 어제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군요. 반발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참 이게 안타깝죠. 실은 가장 또 필요한 게 숙박 여행이기는 한데 거길 또 풀어주면 코로나19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아마 그런 고민 끝에 숙박, 여행, 외식은 일단은 이제 시기를 네.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그럼 이제 그 나왔습니다. 검색창에 이렇게 소비 쿠폰 치면은 다운받는 방법이 쭉 나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다 네. 각종 나와 있고요. 뭐 관련한 홈페이지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뭐 문화 N 포탈 같은 경우에서 그래서 예. 꼭 그 인터넷 그러니까 집에서 컴퓨터 안 쓰더라도요. 네. 해당 장소에 갔는데 쓸 수 있네 할 때는 바로 앱 다운 받으셔서 바로 또 쿠폰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요새 경제가 너무 많이 안 좋으니까 마음이 무겁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정부가 공공일자리 30만 개에 대한 부분도 올해 안에 좀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쿠폰에 이어서 공공일자리까지 좀 풀면서 그동안 이제 좀 너무 위축됐던 경제를 어떻게 한번 살려볼까라고 지금 액션을 취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한국 경제를 놓고 보면 내수와 고용 분야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고용 같은 경우에는 뭐 8월, 9월에 예. 보면 특히 이제 9월에는 거의 신규 증가가 아니라 신규 감소입니다. 마이너스 40만 명의 이게 감소폭이 늘어나고 있어서 실은 그동안에 이제 어쨌든 이런 고용 지표에서 개선을 모습을 보였던 게 공공일자리였었거든요. 뭐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카드인데 실은 그동안 코로나19 터지면서 공공일자리도 못 썼죠. 예. 근데 그러니까 아예 지금 고용 지표는 최악이고 이번에 뭐 7, 8, 9월 조사된 거 보니까 숙박, 여행, 뭐 외식 쪽에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게 또 청년층이었습니다. 나이대로 보면 네. 실제로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시면 예. 청년층 뭐 알바를 포함해서 아르바이트 포함해서 네. 거의 지금 뽑지를 않으니까요. 안 보이는 거 아마 예. 체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일자리 30만 개는 이제 방역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가 점점 감소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즉각적으로 좀 가동을 하면서 어쨌거나 좀 이제 그러니까 이어갈 수 있도록 예. 완전히 최악으로 빠지지 않는 정도의 지금 방어를 하려는 이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다만 문제는 이제 수출도 이게 약간 걱정되는 게 지금은 이제 유럽만 다시 재확산이 돼서 예. 셧다운이어가지고 이제 되는데 이것이 다시 또 미국 쪽으로 또 옮겨붙게 된다면 수출도 이게 다시 크게 또 힘들어질 수 있다.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수출 내수가 다 힘들어지는 지금 그야말로 굉장히 좀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예.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